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타트업들이 지금 마치 그 시대의 생물들이 온갖 종류의 생물이 막 기어나오듯이 지금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거를 다룬 스토리였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용어 정의부터 들어갈게요. 스타트업 하면은 스타트업이 뭐지?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타트업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기업의 성장이 파키스틱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는 데를 말해요. 어떤 단어를 지금 제가 정의하면서 그것이 흔히 말하듯이 뭐 어떤 영역에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성장 곡선만 갖고 얘기했거든요. 예, 스타트업은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용어들이 예전에도 몇 개 있었어요. 그 뭐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이라든가 또는 뭐 벤처라든가 벤처라는 말은 이제 우리하고 일본에서만 주로 쓰는 말인데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최근에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때문에 그런데 사전적인 정의는 그 에릭 리스가 했던 말인데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 아이디어와 기술은 약간 덕담 수준의 말이고 제일 중요한 건 급격한 성장이 기대된다 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이야기긴 한데 스타트업은 반복적이며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 Repeatable and Scalable이라는 말을 했어요. 난 예전에 Scalable이라는 게 확장 가능하다는 뜻인 줄 모르겠어요. Scalable, Measurable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Scalable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Scalable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면 입에 달고 사는 용어가 서스테이너블이고 거기는 자꾸 죽으니까 안 죽게 하려고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쪽 동네로 오면 스케일이 쫙쫙쫙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규모가 순식간에 막 커지는 거 그걸 스케일러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냐 스타트업 아니죠. 네, 하세요. 그럼 반복적인 게 무슨 의미예요? 뭐요? 스타트업 뭐 외국 사람이 있다고 스타트업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을 하지 않아요. 피자집이 잘 된다고 해서 피자집이 하루에 10개씩 본인이 10개씩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 들어가는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은 한번 고정으로 다 픽스드로 딱 들어가고 나서 막 이렇게 스스로 아메바 증식하듯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맥주를 2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맥주가 2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케일하지 않은 거죠. 스케일업을 하지 않는 거고 질문이 이거였어요. 반복과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구글의 예를 흔히 들어요. 구글이 나오던 시절에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검색 엔진은 이미 아주 쟁쟁한 야후가 있었어요. 스탠포드 나온 제리 양인가요? 야후가 있었고 알타비스타가 있었고 동부에는 카네기 멜론 애들이 만드는 라이코스가 있었어요. 거의 그렇게 3분지계로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본 엔진은 잉크통리 애들이 하고 있었고 근데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찝찝했던 게 쟤네는 어떻게 먹고 살지? 왜냐면 야후 같은 애들은 여기가 그냥 지저분하게 쫙 그 메인 창이 그렇게 도배가 돼 있었는데 걔네는 그냥 딸랑 검색 그 텍스트 그거 창 하나만 띄워놨었는데 이게 구글 비즈니스의 본질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에 한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워놓은 동안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여기서 계속 검색을 인터넷 게임이면 계속 게임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3번 먹잖아요. 근데 구글 검색은 하루에 3번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 모델이고 그 모델을 가지고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간에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음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매출이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우리 용어로 하면 반복적인 건 뭐냐 하면 잘 때 돈을 벌면 반복적이라고. 내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서 이렇게 뭘 따라줘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그 백단에서 서버에서 계속 플랫폼이 돌아가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스타트업 중에서 리프터블하고 스케일러블한 애들이 되게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스타트업인가? 스타트업 그래프를 제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최고 정점을 찍었던 건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그 나스닥이 2000년 봄에 붕괴했고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2000년 여름에 붕괴했는데 그때 1년에 약 2조 원가량의 돈이 이제 그 우리나라 테헤란로로 흘러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리콘밸리 망하면서 다 같이 되망하고 한 10여 년, 한 7, 8년 조용했다가 다시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요인으로 사람들은 창업이 쉬워졌다. 책상 하나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옛날에는 서버를 다 구축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가지고서 클라우딩이 되고 백정상 씨는 이제 NC하고 넥슨을 다녔던 그 풀스택 디벨로퍼인데 이게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이게 저 아마존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제가 같은 회사 다녔었는데 이 친구가 서버 개발자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친구인데 걔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다 저 서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2주일 만에 서비스를 열 수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팔았어요.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팔지 않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구글 마켓에서 이제 모든 플레이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을 도와주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마케팅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오늘은 무슨 우유를 먹을까, 초코우유를 먹을까, 공정무역 커피 우유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뭐 2+1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줄 한 줄씩 있잖아요. 지붕을 이렇게 밀려내려죠. 그 한 줄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입점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물론. 네, 쓸데없는 걸 물어본 건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게스. 2천만 원. 하세요? 굉장히 리얼한 넘버. 보통 3억 정도 해요. 입점비가. 그러니까 내가 공정무역 그 전에 제가 아름다운 가게라는 데를 다녔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커피라는 공정무역을 만드는데 건대랑 해서 입점비가 3억인 거야. 생각해봐. 얼마나 남는다고? 그래서 대기업은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멍가게들은 다 망했어요. 이미. 다 편의점이야. 편의점은 대기업이 갖고 있고 대기업에 입점을 하려면 그 3억만 내면 해주는 거 아니고요. 그걸 뚫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다 뚫고 나면 나중에 돈을 그렇게 내라는 거고 내 말은. 그러니까 이 유통 채널이라는 게 지금 이 작은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쪽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게 페이스북에서 마케팅 광고하고요. 다른 여기서 입소 지금은 그래서 제가 MS에서 홍보실장을 할 때는 96년, 97년 그 시절에는 기자가 한 180명이 우리 MS를 출입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게 일이에요. 사실 홍보실의 메인 중에 하나는.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기자들하고 술 먹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SNS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케팅과 PR의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불러가버렸어요. 겹쳐버렸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PR이라는 것이 마케팅의 어떤 수단으로서 존재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금의 PR은 뭐냐 하면 쓸데없이 신문사에서 우리 오너를 조져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굴려가지 않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하는 거야. 미디어 릴레이션밖에. 보험이야, 보험. 그래서 이런 식의 그 SNS가 등장을 하면서 알리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 유통 채널이. 그리고 예전에는 돈을 갖다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우리나라에는 뭐 와디즈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크라우드 펀딩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소셜 이슈. 뭐 누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아프대더라. 우리 또 도와주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소셜 이슈에 돈 넣는 거야. 돈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을 내가 미리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다가 뭐를 따르면 이게 뭐 나파밸리에서 나온 샤도네인지 그것까지 딱 분석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게 설탕물인지 주스인지. 그런 컵을 만들었는데 걔가 처음 팔 때 한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원래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면 10만 원인데 돈 내고 난 다음에 1년 반 있다 받아야 돼. 이해됐어요?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리 땡기는 거야. 그게 최근에 테슬라가 S 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치 크라우드 펀딩처럼 미리 1,000불씩 내고 주문을 받아갖고 뭐 30몇만 대를 팔았다며. 미리 파는 거예요. 미리 팔아서 돈을 땡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유명한 데가 킥스타터하고 인디고고라고 양념들 사이트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새는 컴퓨터 하나 하면 되고 서버 다 해결됐고 앱스토어 뭐 이런 거 쭉 있고. 그런데 사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공간이 흔해졌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들이 아주 널리고 널렸어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문호가 열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를 뭐라 하냐면 거지들의 실리콘밸리라 그래요. 되게 싸요. 베를린이라는 동네 자체가. 리빙 코스트가 낮고 리빙 코스트가 낮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모여서 그 나라 사람들은 별로 창업을 안 하고 유럽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창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창업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팁스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게 뭐 최근에 약간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1억을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억 정도를 이런 스타트업에게 집어넣으면 정부에서 돈을 한 5억 정도 같이 넣어주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에요. 드라마 컴퍼니라고 혹시 아세요? 리멤버라는 앱. 명함을 받으면 사진을 찍으면 명함을 정리해주는. 그게 이제 드라마 컴퍼니. 컨설팅, 아까 BCG 다니던 아저씨가 나와서 베이는 컨설팅 아저씨가 나와서 만들었고요. 또 아는 거 여기 뭐 있지? 망고 플레이트 아시죠? 망고 플레이트하고 다이닝 코드. 망고 플레이트 그 아저씨는 이제 우리말 잘 못하는 아저씨인데 삼성전자에서 한 2년 일하다가 주저앉아갖고 이제 마루 180에서 창업을 했는데 거기 마루 180이라는 창업 공간에 16명까지는 이제 받아주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오피셜 랭귀지가 이런 거라고. 워낙 애들이 교포 필이 많아갖고 여기 있는 많아요. 자플래닛은 글래스도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회사에 대한 평판. 내가 어떤 회사에 관심 있다. 박스 뉴스가 사람을 뽑는 데더라. 쳐보면 그 직원들이 매긴 별점, 그 회사 사장이 뭐래더라. 뭐 이런 쪽 해서. 블라인드랑 좀 달라요. 블라인드는 드립다 욕만 하는 데고 이거는 그 코디션도 나오고 제대로 된 평가가 섞여 있어요. 조선일보에 있던 이인묵 기자를 옮기면서 홍보를 맡아갖고 이베이는 저거 동글 만드는 게 동글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디바이스인데 이렇게 피부에 대면은 피부 나이 측정해줘요. 그 태평양화학이 지난번에 투자했어요. 어쨌든 제가 속한 사무실은 여기고요. 서문역 옆에 저기에 있는데 강남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강남역이라든가 뭐 이런데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그 창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요. 이 문호를 개방한다는 말이 너무 수사학적이죠. 가면 공짜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료로 대관하고 그냥 학교 도서관처럼 먼저 와서 책상에 앉았으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모여서 듣기도 하고 이게 저희 행사고 이게 이제 그 은행연합에서 만든 디캠프 그리고 아산나눔재단 저 정몽준 씨네 그쪽 계열에서 하는 거 구글이 하는 거 네이버가 하는 거 정부 쪽 이런 게 지금 강남에 이렇게 공짜 공간도 많고 아까 저를 붙들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이 아니고 창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들고 거기 가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나 올해 들어서 5번째 들었다. 이런 얘기 해줘요. 그러면 그 집하고 내 거랑 뭐가 다르니?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누구랑 얘기하면 좋겠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여행자 안내소? 그런 느낌? 근데 여행자 안내소에 화장실도 있듯이 거기도 물도 주고 공간도 주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강남에 회색으로 모여있는 애들은 민간이고요. 이 색깔이 있는 거는 저 구청에 있는 것들. 그래서 IMF로 나고 났을 때 그 닷컴 버블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부 지원이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부 지원 받다가 뭐 돈 버나요? 사실은 사업이 잘 돼야죠. 지금 50배가 많은 인터넷 사용자, 120배가 빨라진 인터넷. 옛날에 가능하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뭘 하고 그런지 참 궁금해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시간 보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동영상을 보는 것이든지 뭐 게임을 하는 것이든지. 그리고 그 결제가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되는데 결제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서 토스라는 거 써보십니까? 네. 전화번호만 알면 돈 보낼 수 있죠. 지금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게 쉬워지면서 그런 인프라가 생기는 거죠. 해외 직구 얼마까지죠? 40만 원? 뭐 한계 있잖아요. 몇십만 원 한계 있죠. 그거 이하면 세금 안 내는 거. 국경도 지금은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이 아마 그래서 그랬겠지만 아이폰이 1년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1년 반 정도. 이 아이폰의 등장은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바꿨어요. 제가 살면서 그 기억에 나는 아주 이정표 같은 그런 사건이 인터넷의 등장이었고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컴퓨터가 이렇게 스탠드 언론으로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엑셀 시트로다가 뭐 바이오리듬 그리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서 비로소 매체가 되고 소통수단이 됐고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안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잖아요. 책 자체가 킨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디에 밑줄을 치는지를 서버가 다 캡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할 수 있어요. 책을 추천을 하더라도 내가 읽고서 좋아했던 책을 추천할 수 있는 왓챠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넷플릭스 그 개발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다가 어느 지점에서 세우는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그 타이틀을 안 보고 나가는지를 계속 빅데이터로 잡아요. 얘네가.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자기네들이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있죠. 이미 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또 큰 에어리어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사실 이게 테슬라의 앞부분이고 이게 뒷부분이거든요. 앞부분에도 엔진이 없고 뒷부분에도 엔진이 없어요. 그냥 다 공간이에요. 공간이고 떨어졌어요. 딱 보면은 아이패드에 모터 4개 달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닥을 원통형 배터리보다 패나소닉 거로다가 딱 깔아놓고서. 그래서 이런 차들은 기능을 갖다 바꾸고 싶으면은 거라지에 들어가고 부품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를 받아요. OS를 업그레이드를 해요. OS를 업그레이드하는 순간에 7.0을 까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동주행이 가능해졌어요. 테슬라가 원래는 자동주행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7.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됐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신문 보면서 다니고. 더 이상 차는 기계 장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원들 월급을 뭐 1억씩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자기네가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진입장벽이었어요. 근데 그 진입장벽이 무너진 게 더 이상 차가 엔진으로 다니지 않게 된 거죠. 차는 뭐로 다녀요? 지금 다이렉트 직결식 모터로 다니는 거고 직결식 모터 만드는 집은 널리 걸렸어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싸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글 차가 수신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쓰면은 앞에 서 있으면 저 차는 쓰는 거예요. 구글 저거에 대한 에피소드는 되게 많아요.
한 번은 구글이 서 있는데 스탑사인에 서 있는데 옆에 자전거가 이제 쓴 거예요. 사람이 자전거 타고. 원래 구글 차는 적어도 이게 자전거 탄 사람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 애인데 이 사람이 짓궂게도 발을 땅에 안 대고 이렇게 페달로 서 있는 거 있죠. 페달에 이러는 거.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오래 잊어먹었어. 페달이 그러니까 발이 땅을 딛지 않고 자전거가 살살살 움직이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당황했어요. 차가 당황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거든요. 딱 페달 고정하고서 조금 움직이는데 이 아저씨가 조금 움직이니까 또 차가 팍 서요. 이래갖고 한 2분, 한 2, 3분을 그 짓을 한 거를 이제 그 누가 찍었어. 그래서 유튜브로 얹었어. 그게 신문 기사가 됐어.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동주행차가 되면은 사고율이 지금보다 97%가 없어지고 3%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험회사가 망해요. 네, 보험회사가 망하고요. 정비공장도 물론 망하고. 이제 완전히 산업계가 뒤바뀌는데 제일 처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어제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자동주행 트럭이 트레인처럼 일렬 종대로다가 보통 트럭이 달릴 때 50m 거리를 두고 달리게 돼 있는데 사람이 운전할 때는 얘네는 보통 한 10m에서 5m 수준으로 달려요. 자주 끼어들지 않고. 그리고서 한 사람이 몰고 가는 거예요. 얘는 자동주행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트럭들을 달고 2,000km를 달렸더라고 유럽에서. 생각해보세요. 트럭 운전수란 직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롱비치 포트에서 트레일러에 싣고서 뉴욕이니 뭐 이렇게 가는데 그냥 고속도로를 한 3일을 스트레이트로 달리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둘이서 맞교대하면서. 그런 일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차가 자동주행이니까. 그래서 애플도 차를 만들고 구글도 차를 만들고 지금은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들어보셨겠지만 우버의 등장은 온디맨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우버 타보신 적 있어요? 뭔지는 알죠? 예. 우리가 아는 우버는 뭐냐면 알바로다가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다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와 에어비앤비 우리 이제 남는 공간을 판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겉으로는 그럴듯한 공유 경제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인데 그 우버 얘기를 조금 안 나오면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핀테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은행 웹사이트인데 은행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그 각각의 기능들을 갖다가 지금 다 찢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대체하고 있죠. 혹시 P2P 랜딩 해보셨어요? 8%, 8%? 8% 아니스트 펀드? 이런 종류의 P2P 대출 그런 거 있어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돈 빌리실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보통 금리가 한 9%쯤 돼요. 그 다음에 송금하는 방식 아까 우리가 토스 얘기했지만 해외 송금도 뭐 트랜스와이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고 지금은 기존의 은행이 하던 모든 업무들을 스타트업들이 찢어갖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기능을 이제 잡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보통 시총 1조, $1빌리언 이상 되는 회사가 미국에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에 2개가 있다. 하나는 쿠팡이고 하나는 옐로모바일인데 옐로모바일은 사실 카운팅할 수는 없고 쿠팡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버의 얘기를 보면 우버의 혁신은 뭐냐면은 차를 내릴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택시를 내린다고 미국에서 상상을 하면 택시를 부르면 택시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 택시가 왔다고 쳐도 이거를 돈을 얼마를 내고 카드를 내고 팁을 얼마를 줘야 되고 얘가 표정이 어떻게 나올까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면 끝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혁신이었고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이거 실제 우리가 찍은 사진인데 자기가 콜을 받아야 되는 단말기라든가 내비니 뭐 이런 택시 미터기, 전화기가 다 사라지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직접 내비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버는 하루에 200~300만 번의 승차, 라이드가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적의 경로를 계산을 해가지고 해줘요. 왜냐? 우버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요금은 이미
정해진다고요. 내가 얼마를 내고 갈지 아니까 가능한 돌지 않고 최적의 시간에 가장 빠른 최단 시간에 데려다주는 그런 그 빅데이터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 우버고 우버를 뒤쫓기 위해서 리프트라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고 우버는 지금 확장되는 범위가 이제 배달로 넘어갔죠. 우버는 자동차도 만들어요. 지금 걔네 목표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은 무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우버는 더 이상 운전자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가 당연히 가격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고 우버가 등장을 하면서 온디맨드라는 이제 세상이 열렸는데 온디맨드라는 세상은 두 가지 용어로 흔히 이제 쓰이는데 컨시어지라는 말로도 쓰이고 오토라고도 쓰여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내가 심부름 센터를 시키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이걸 해주는 여기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애국민족이라든가 와시온이라든가 세탁특공대 뭐 이런 친구들이 와갖고 빨래 가져다가 빨아다주는 뭐 그런 서비스 있고요. 요리도 지금 플레이팅 뭐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에서 셰프들을 잡아다가 자기 주방에서 요리를 시켜가지고 얼리진 않아. 약간 냉장 처리를 해갖고 당일 아침에 만들어서 오후에 배달을 해줘요. 보통 10,000원에서 한 12,000~13,000원인데 받아가지고 땡순이에 돌리면 1, 2분 돌리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수준의 그 고메이 디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영역도 매우 다양해요, 사실. 그러니까 다듬어서 주는 집이 있고 익혀서 주는 집이 있고 다듬기 전에 재료 상태로 보내주는 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불법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찾아와서 안마해주고 페디큐어 해주고 네일 해주는 서비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주유소들도 찾아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에 와서 쫙 기름 넣어주고 하겠죠. 중고차 판매도 직접 와서 하고 그래서 카카오가 자기네 사업 모델로 이런 식으로 온디맨드 서비스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저희가 만드는 그 맵이에요. 저희가 만드는 맵인데 저희 웹사이트에 저희라고 말하면 제 회사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게 이제 거기에도 있고 슬라이드 쉐어에도 얹어놨는데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이게 다 클릭이 돼요. 클릭을 하면 그 회사로 빠져요. 여기에 얹어놓은 기준은 뭐냐면 시리즈 A 이상 혹시 시리즈 A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건 시리즈 A라고 해요. 그 전에 에인젤이 들어간 건 시리즈라고 안 치고 제 1차 투자예요. 1차 투자로 우리나라는 보통 10억 내지 20억을 해요. 보통 밸류에이션은 한 100억 정도 100억까지 안 볼 수도 있겠다.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보고 한 20%에서 뭐 10%에서 20% 가져간다고 치면 10억에서 2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용한 쪽.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용한 쪽. 플래톤은 번역하는 친구들. 이정수 씨가. 놀이는 아예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도 안 하고 이게 교포도 아닌데 얘네는 미국 가고 학교 수학 선생님들하고 수학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애들 진도 확인해주는 그런 대시보드 만든 그런 업체인데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되게 잘하고 있고 마이리어츠 이용해 보세요. 괜찮아요. 저거 여행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 사람한테 이제 투어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은 그 사람에 대한 리뷰가 쫙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법으로다가 리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말 이상하다. 부정적인 리뷰를 하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뭔지 하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좋다는 얘기만 쓰지 나쁘다는 얘기를 못 써요.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맛이 거지 같더라라고 쓰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페이지에 전화를 해서 이거 지우세요 그러면 지워야 돼요. 네이버는 당연히. 그걸 안 지우면 이제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러면 가서 붙들어가 거기 써야 돼요.
벌금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리뷰가 없기 때문에 그 리테일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잘 발달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이리얼 트립은 해외에 있는 그 투어 가이드들의 민간인들이죠. 주로 그분들에 대한 리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리할게요. 세상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에 조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창업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지 마세요. 지금 창업하지 마시고,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로 조금 호기심이 많아야지 스타트업을 하는 거지, 호기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동네 가면 되게 힘들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같지도 않아, 어떤 때문에. 그래서 걔네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업 모델이 될까? 그거에만 집중하지, 나머지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출근 시간도 사소한 거고, 온갖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인사총무에 관한 것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자기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에 조인하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너무 작은 회사들 가면 힘들고요. 한 10명에서 직원이 10명이 된다는 말은 이미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받지 않고 10명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전문가가 봤을 때 얘네가 그렇게 금방 망할 것 같지는 않구나 라는 판단이니까, 그 정도 사이즈 회사 하면은 약간 이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회사를 찾는 방법은, 이게 벤처 캐피탈처럼 하라고 저희가 써놨는데, 트랙션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그 회사가 만든 서비스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있다면 그게 증가하고 있느냐, 써봤더니 괜찮아서 또 오느냐, 플레이팅에서 뭘 시켜서 먹어봤더니 맛이 거지 같아서 다시는 안 오는지, 괜찮다고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서 뭐 집들일 때 쓰는지, 그런 것들이 트랙션이고요. 그 제품의 고객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재무 상태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예, 물어봐요. 스타트업 동네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거 물어보면 막 좋아하면서 얘기해야 하는 사장이 정상적인 거고, 아니면 그 회사 들어가면 안 돼요. 스타트업은 이 기업하고 좀 틀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생에 나오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게 딱 이스태블리시 된 회사, 거기에서의 어떤 하이라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제 옆자리에 인턴이 앉아있지만, 희준님, 저도 당연히 니모칭을 하고 존대하고, 그 사람도 저한테 사실 저희 애보다 어리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스타트업 동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정부와 사회에서는 투입된 시간의 양으로다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요. 개발도 똑같고 글 쓰는 것도 똑같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한테 마감을 좀 쓰죠. 근데 마감을 안 준 상태에서 그냥 써 그런다고 쓰는 게 아니고, 코딩도 마찬가지고, 이게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스타트업은. 근데 대기업은 어떤 데에서 왜 기분들을 왜 나쁘게 하냐면은, 대기업은 각각의 구성원이 퍼포먼스를 내는 거로 회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명운은 어디에 걸렸냐면, 사장님이 어느 미래부, 산자부 이런 데 가고 라이센스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가 올해 무슨 사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보호를 받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권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하나하나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직원들한테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근데 스타트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스타트업은 결국 이 운빠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야지만 이게 팔리는 거니까 이 친구들한테 되게 잘해요. 잘 못하면 그런 회사 잘 되지도 않아요. 성공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는 거기 직원들의 분위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아자르라고 하는 그 앱을 만드는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를 갔었는데, 아자르가 뭐 하는 앱이냐면, 그 중동에서 주로 쓰이는 그 채팅 앱인데, 내가 남자를 이렇게 로그인하면 여자가 떠요. 좋죠. 그래갖고 틴더랑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빠꾸 이렇게 하면 보는 거고 이러는 거야. 딱 봤을 때 왼쪽으로 보낼래? 오른쪽으로 보낼래?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고 그 중동에서 애 이름도 아자르잖아. 아자르가 잘 됐는데 제가 걔네가 2년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강남역에 있는 건물에 두 개 층을 쓰는데 한 층이 직원들이 없는 거야. 그냥 거기는 회의실 이렇게 다마다이 하나, 뭐 죄송합니다. 당구다이 하나, 뭐 소파, 김밥만 아줌마 하나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라면도 끓여주고 뭐 김밥도 말아주고 그래. 그래서 직원이 엄청 많아요. 40명이래. 직원들은 다 우회층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회사거든요. 먹을 거 벽에 쭉 붙어 있는 회사. 그래서 그런 회사가 흔하지는 않으나 지금 스타트업들의 그 분위기는 일단 직원들은 계속 매겨야 한다. 최소한. 그리고 직원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자세가. 제가 97년도에 처음 책을 썼는데 외국인 회사 들어가기 위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IMF 때였어요. IMF 때라 굉장히 잘 팔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 커리어에 관해서 이제 책을 썼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인데 프라이스 오브 어드미션이라고 미국의 그 입학사정관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퓨리처 상담 책인데 동아일보에서 제가 번역을 했었고 그래서 그 커리어를 붙들고서 꽤 시간을 보냈어요. 20년 이상을 97년도에 저 책이 나서 20년 이상을 HR 쪽에 인사 담당, 부사 담당 이런 거 명함을 파갖고 일을 했었고 또 헤드헌팅도 했었고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질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면 갖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지는 마세요. 원래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불안하지 않다면 도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절대로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불안함을 즐기고 불확실성을 즐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Q&A라고 떠드네요. 지혜라는 거, 우리 말의 지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다가 wisdom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양념도 정리 잘하죠. 뭐가 wisdom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결국 wisdom인데 제일 쉬운 단계의 wisdom은 factual knowledge라고 해갖고 사실적인 지식들이에요. 사실적 지식들. 운양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이런 것들 싸우는 그런 것들 검색하면 나오는 그게 사실 factual knowledge라고 그러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무식하다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knowledge 중에는 procedural knowledge라고 해서 절차적 지식이 있거든요. 그 절차적 지식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고 애가 남편이 밤에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절차적 지식이에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겪지 않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그 로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들이 또 relativism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서 세상을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 이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아이라 해서 내가 아니고 내 부모라 해서 내가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지 컨텍스트 내에서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만 딱 분리해 놓고서 판단하시지도 말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어려운 부분이 저는 uncertainty에 관한 건데 dealing uncertainty라고 그러는데 이건 참 젊었을 때는 힘들어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진짜 full of 불확실성이거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내가 살지 안 살지
뭐또 어렸을 때는 특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우리 부모 안 죽나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세상에 제일 걱정이 많은 게 아기들이에요. 아이들이 인지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걱정이 자라다가 늙으면 아유 지금 그거 억울할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기가 익숙하면 이 사람은 창업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저널이라고 부르는 막 아이디어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 걔네가 사실은 창업가적인 마인드가 있고 걔네가 스타트업에 적당하고 나는 불확실한 게 싫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 오니까 꼬박꼬박 주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코퍼레이트 애닝 우리가 말하는 직장인이 더 맞습니다. 그런 대충 기본적인 컨셉이 있어요. 자, 아무거나 보세요. 아무거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아까 스타트업 를 참가할 때 지금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일을 하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그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뭐 인터뷰에서 그런 거를 보시는 거를 약간 언급하신 건지 아니면 뭐 조사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스타트업은 퍼블릭 컴퍼니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가 없고 언제 물어봐야 되는지 타이밍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인터뷰를 하러 가면 어떤 질문이 제일 키 질문이냐면 언제 출근할 수 있어요. 언제 출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는 약간 양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최소한의 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급여는 조금 약해요. 희망급여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딜을 치고 싶을 때는 이제 최소한 이거 이하로 부를 거면 부르지 마세요 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거나 우리가 이제 밀당을 좀 해볼 줄 알면 상대방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드디어 탐을 내기 시작을 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미끼 질문을 던져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창업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흥분하는 질문들. 그런 거에서 그 사람이 막 이제 약을 팔기 시작을 할 때 아니 재정적인 거 여쭤봐도 되냐고. 그러면 표정이 바뀔지 막 자랑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당연히 오픈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뭘 오픈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어느 정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BEP를 넘어서 일단 굴러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펀드레이징 중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정보는 얘기해요. 캐시 버닝이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2달 뒤에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면접을 봤는데 벌써 분위기도 안 좋고 10분 만에 끝났는데 그걸 물어보는 건 서로 피곤한 거고요. 면접이 길어지고 면접이 자꾸 길어지고 점점 친한 척을 하게 되면 그때 물어보세요. 이게 대기업 인사 담당관하고 틀려요. 스타트업은. 걔네가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면접을 한다고. 그래서 벌써 얼굴에 질이 흘러. 딱 보면은 나에 대한 평가가 그냥 보여요. 액면이. 그래서 상처도 받아요. 겨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되면 오퍼 바꾸는 거라고 했다는데 오퍼를 바꾸는 거라고 되긴 되죠. 그거는 나중에 물어봐도 된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질문 아까 하시라고 했죠. 네. 다른 게 아니라 요새 스타트업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제가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없었는데 아이디어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루시고 또 많이 또 최전선에서 많이 보시니까 혹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한번 재미로 들어봐 주실 수 있는지. 질문이. 네. 이제 하려고. 예, 하세요. 되게 헷갈리는 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앞이 긴지 모르겠어. 그냥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네, 얼마든지. 네, 저는 베리어 프리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책을 읽어주는 어플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지금 궁금한 거는 아까 찾아가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종류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책을 볼 때 저자로 읽거나 아니면 소리로 듣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는 어플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런 아이템을 가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해볼 가능성이 있는지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그거는 IT 기술로다가 다 극복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군가 연애 편지 손을 써서 주는 거 수준이 아니라면 그거 읽어주는 게 아니라면 그런 나머지 컨텐츠들은 이미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브라우저로도 다 읽어요. 소프트웨어로 다 읽고 웹으로도 읽고. 특히 iOS가 그 핸디캡 위주의 걸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iOS 기반으로 들어가면 그 핸디캡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거의 다 iOS 쓰세요. 그거는 조금 시대적으로 볼 때 조금 예전에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좀 조금 늦어요. 아니 너무 좀 늦은 셈이에요. 좀 더 개발해 보세요. 저책 읽어가지고. 어떤 책? 뭐? 왜 학벌은? 아 이거 읽었어요? 번역 그리 같죠? 읽기가 어렵겠지만. 아니 원저가 이상했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요. 네. 제가 저때 참 바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저 책을 번역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 제가 술을 못 먹는데요. 술을 못 먹는데 그날 잘못 술자리 끌려갔다가 술이 취해갖고 해준다고 하게 됐어요. 전혀 어떤 계기도 없어. 그때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 주간동화 편집장은 김현미 씨가 그때 여성동화 편집장 할 때가 뭐 그래갖고 네, 저는 어떤 사명감도 없이 했어요. 진짜.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강의는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 맞습니다. 너무 너무 일찍 대답하는 불안한데 고단히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선생님을 볼 때는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신감이 차 계세요. 그래서 혹시 근데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두려움이거든요. 무엇을 하고는 싶은데 네. 자꾸 실패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저의 관성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뭐 계획을 잘 세우지만 계획을 세운 거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길이 맞는지 아닌지가 나오잖아요. 아닐 때 그 상실감이 저는 받기 싫은 거예요. 아 아니구나 하고 이제 판을 바꾸면 되는데 그 바꾸는 걸 안 하고 아 여기서 또 이랬어 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실감에 빠져서 또 다른 도전을 못하게 하는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런 실패담이 있는지 실패담에서 벗어나게 된 극복담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실패담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사진 이렇게 제 사진과 보실 때 뭐라고 썼는지 내가 무슨 뭔가 하여튼 어떤 내가 꿈꿨던 것들에 대한 충족으로 인해서 계속 변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 중요했던 그 순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한 40쯤 먹었을 때 상담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상담대학원을 들어가서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상담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아까 질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이성적인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발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어진 게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시간을 갖다가 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썼어요. 그게 젊었을 때는 저는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기 때문에 원래 빨리 팔려요. 그래서 비웃은 사람이 있어요. 전작가예요. 잘 팔려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빨리 돈 벌고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몰입해서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구나 정도는 깨달아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때 이제 상담을 공부를 해가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
무엇가 나한테 우선순위로 와야 되는지 대충 정리가 됐어요. 자기 성장 과목 시간에 그 깨달음을 듣는 순간에 이제 학교는 그만 다녀도 되겠다 그래갖고 짐을 싸가지고 사실 비자도 없이 방문 비자로 그냥 미국으로 짐 붙이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미국으로 떠버렸거든요.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저는. 충동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어 보이면 해요. 재밌어 보이면 하다 보니까 재미가 빨리 없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재미가 빨리 없어지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결국 내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인지 체계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특별한 트라우마만 없다면,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트라우마만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바보 같은 생각들은 다 가만히 잘 논리적으로만 접근해도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인지 오류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오류를 30대 내내 붙들고 있었어요. 사실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려면 한 70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행복하다를 느끼는 거는 이상한 거 생각하지